다음 차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올류 스포티지처럼 보이네요. 유종은 모르겠습니다. 디올류 스포티지 차량이고, 보통 디올류 스포티지 2천만부터 금액이 세다면 한 3천만 원 초반, 정말 풀옵션의 키로수도 짧다면 중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차량이죠. 이번 차량 그러면 중간 금액인 한 2천, 역시나 2,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를 아마 수리를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이드 멤버가 판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 패널부터 이제 세로축을 잡아주는 이제 뼈대 부분인데 뒤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있는 사이드 패널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데미지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헤드라이트가 이만큼 들어간 거라면 그 부분에도 분명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양옆에 사진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앞핸더 부분까지 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넷은 이거 교환을 해야겠죠. 이거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라면 앞산박이라고 부르는 앞핸더 양쪽과 본넷 교환이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멤버 판금에 사이드 패널도 아마 판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제 의견도 동일합니다. 본넷은 보통 판금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부분 정말 살짝 들어가는 게 아니면 판금을 할 수 없는 부위로 알고, 넷 교환에 앞핸더 양쪽 전부 교환을 해야 되고, 라지에이터 서포트 교환을 해야 될 거고요. 사이드 멤버 같은 경우도 데미지가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비슷한 차량을 매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브라켓이 휘는 것보다 사이드 멤버 자체가 약간 틀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이드 멤버가 살짝 틀어지면 사실상 강성과는 상관은 없는, 공업사 사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사이드 멤버가 틀어지면 부속들이 고정이 안 된대요. 단차가 나서. 그렇죠. 단차를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판금을 해서 그 멤버를 땡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이드 멤버 판금 들어가야 될, 사이드 패널 판금까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휠하우스랑 사이드 멤버가 일체형인 경우도 있을 경우에는 하우스 판금까지 찍히게 되겠죠. 공통된 의견인 일명 앞산박이라 불리는 본넷, 앞핸더 좌우, 그리고 사이드 멤버, 인사이드 패널 판금가에 팀장님은 매입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500 기준입니다. 어렵네요. 확실히 단순히 뼈대 부분이 아니라 그 외판만 교환이 됐다라고 하면 300 정도 매입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뼈대 부분까지 다 판금이 들어간 사고차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정도 차량 상태에 따라 2150 정도까지 매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팀장님은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요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도 요 정도 사고면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은 합니다. 차량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 차량은 사고가 수출의 차량이기 때문에 일정 가격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수출해서 싫어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일명 우리가 르쌍쉐라고 불리는 차량들, 이 차량들은 수출해서 좋아하질 않아요. 지금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이 차량이 르쌍쉐 브랜드의 차량이었다면 저는 2천 미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기아니까 저도 2천만 원이 넘는 거지, 르쌍쉐 차주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차를 해외 바이어들이 막 선호해서 가져가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가가 더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원 정도 금액이 빠진 2,100만 원 정도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이건 딜러들마다 전부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사고를 못 보면 당연히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겠죠. 이번 차량은 포르쉐 같은데요. 포르쉐 박스터인가요? 박스터 같은데 좀 아니면은 뒷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박스터나 911인데 911 같은.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길이가 좀 짧아 보여요. 그래서 911은 뒷자리가 있으니까 저는 박스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면 4천, 비싸면 6천만 원 정도도, 뭐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금액이 형성이 될 거고, 911이라고 하면 한 7천부터 1억이 넘을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저희 박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턴데 요 정도 사고가 났다, 차주님 마음이 많이 쓰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요 본넷 끄트머리 쪽에 살짝 데미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본넷보다 저기 끝에 있는 이 휀더 때문에 꺾이거나 하게 되면은 판금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패널 우측이랑 이제 사이드 멤버까지 데미지가 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라지에이터 서포트도 제가 보기엔 이제 휘어서 이 부분까지 교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정도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도 감가에 영향이 있을 만한 포인트는 사실은 이것만 앞핸더랑
뭐 사이드 멤버, 인사이드 패널 정도로는 보이는데 차주님이 수리비는 적지 않게 나왔을 것 같아요. 많이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헤드라이트에도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포르쉐 헤드라이트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거든요. 헤드라이트 뭐 다행인 건 박스터기 때문에 엔진이 뒤에 있어서 그렇죠. 엔진의 데미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앞엔더,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정도는 손을 봤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5천만 원 차량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포르쉐 감가를 해야 될까요? 수리비가 한 2천은 확실히 넘을 거고요. 2천 확실히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율이 이제 뭐 일반 뭐 현대차나 기아차, 뭐 그 외에 국산 르노, 쌍용, 쉐보레, 벤츠, BMW 이런 차량들과 포르쉐는 여러분 다릅니다. 정확하게 달라요. 포르쉐는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아반떼를 기준으로 아펜더가 교환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리는 금액보다 포르쉐 아펜더 교환이 됐다라고 하면 아반떼를 살 수도 있죠. 그 돈으로. 저렴한 아반떼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포르쉐나 이런 럭셔리 카들은 금액에 대한 이제 사고 유무가 또 이제 교환 유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다. 어렵네요. 제가 알기로도 그나마 박스터라면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한 있으니 금액이 좀 낮으니까 사고가 있어도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이게 만약 포르쉐의 상위 모델이었다면 뭐 911 911이나 아니면 뭐 이제 911에서 뒤에 GT가 붙는 그런 친구들, 무서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라면 정말 이 사고 유무가 실제로 그게 차량의 성능과 관련이 전혀 없더라도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돈 있는 분들만 타시 사고가 없는 걸 더 원하겠죠? 만약 저라면 이 5천만 원짜리 박스터에 이 정도 사고가 있다, 매입가 5천인데 어렵습니다. 저라면 최소 1,000만 원은 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정도에서, 근데 이제 이게 시기에 따라도 다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이란 전쟁의 여파가 너무 커서 중고차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000만 원 더 많이 빼서 경우에 따라 한 1,500만 원까지도 네, 감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뼈대 사고가 난 포르쉐는 잘 가져가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기, 그나마 저희가 이제 경매장이나 이런 경매 플랫폼에서 이용을 해서 고객을 찾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렵네요, 확실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주고 사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둘이 합치면 매입한 대수가 연간 그래도 거의 1,000대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딜러들보다 훨씬 많이 삽니다. 저희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사는 사람인데도 매입가를 알 수가 없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911이었다면 저는 911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아반떼 한 대 값 이상은 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차 기준입니다.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 한 대 값 정도는 아반떼 한 빠진다. 대는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네요. 어렵네요, 확실히. 포르쉐는 어려운 차입니다. 함부로 도전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차량은 레이. 레이 차량. 너무 좋죠. 레이 차량, 구형 레이인 것 같아요. 16년 이전 구형 레이, 민트색. 이렇게 설명이 써있네요. 레이 이럴 줄 알았다, 보조바퀴 달아야 할 듯.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다, 레이가 사진이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진 경우 수리가 어떤 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짤들이 되게 유명한 게, 레이 뭐 쿵했죠라는 밈이 돌 만큼 한동안 레이 출시되고 이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앞문과 왼쪽 면이 이제 앞핸더부터 앞문, 뒷문, 뒤핸더까지 적어도 판금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루프, A, B, C 필러 부분까지 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단순히 스크래치만 난 거라면 도색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차체 자체 무게가 있잖아요. 넘어지면서 찌그러져서 이런 부분들을 판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루프까지 판금이 됐을까를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루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왼쪽 그냥 전면 판금 재도색이 이루어질 것 같고, 루프라고 하면 루프는 제가 알기로 한쪽이 그러더라도 그 전체 면을 다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어서 왼쪽 전면 재도색이, 판금 재도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좌측은 전부 다 판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루프까지 판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차가 정말 천천히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세게 팍 넘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기우뚱하면서 루프를 분명히 긁지 않았을까, 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근데 루프 판금이 있다 그러면 보통 루프 판금만으로 금액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루프를 수리하는 사고가 흔치 않기 때문에 없죠. 네. 루프만 단독으로 딱 수리하는 경우는 그런 차들 있어요. 그 높은 데서 뭔가 떨어져서 그렇죠. 천장에 데미지를 입어서 수리하는 경우 외에는 사실 전복차 말고는 없기 때문에 루프 판금은 금액이 많이 빠집니다.
저 같으면 글쎄요, 레이 구형 레이면 한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메이가예요. 400에서 500, 12년식에서 16년식 사이 레이 모델인데 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어느 정도 제시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루프까지 판금이 됐다라고 하면 300 후반에서 400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루프를 얼마만큼 저희가 이제 뭐 도막 측정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다 확인을 하겠지만 정말 이제 눌려가지고 무게 때문에 으그러져서 그 부분까지 다 판금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최대로 보면은 한 350까지도 감가를 하고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라 루프가 제외된 왼쪽 부분의 어떤 전체 판금 도색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희는 한 400, 500 기준이죠? 네, 500 기준. 500 기준. 그러면은 450 정도에서 경우에 따라 430까지도 감가를 하고 매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느끼셨겠지만 레이는 감가가 별로 이 정도 사고에 이 정도면 사실 감가가 거의 없는 느낌이라고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루프까지 도색이 됐다고 하면 300 후반, 380, 370 정도 제시를 드렸을 것 같고 루프를 제외하면 400 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사고면 판금이 크지 않으면 엔카에는 완전 무사고라고 뜰 수도 있어요. 엔카 맞아요, 진단에는 맞아요. 전부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특이사장 또는 어디 판금 이렇게 해놓은 사고는 없다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량을 사실 때는 꼭 성능 기록부의 특이사항까지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월레카 김 팀장 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